자, 갑진년 을해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11월 운세죠. 이번에는 이제 임수일간하고 계수일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수일간부터 보겠는데, 자, 임수일간 제가 준비한 내용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임수일간이 갑진년 을해월. 자, 먼저 임수일간에게 갑진년 전체적인 흐름하고 변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을해월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 갑진년을 보면 크게 둘로 나눠서 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 이렇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사계절을 이제 생왕사절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서 일단 보면은, 봄과 여름은 이제 임수일간에게 사와 절이 됩니다. 사와 절.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이제 생과 왕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임수가 자신의 역할을 끝내고 사와 절이니까 끝내고 역할을 끝내고 물러난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임수가 물러난 자리를 계수가 대신 지상에서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는 임수가 다시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데, 그 활동 영역이 어디? 땅속 이면토가 되죠. 임수는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요, 보호하고 유지하는 거죠. 이렇게 11월 해월이 됐는데, 자, 해월은 임수 역할이 어떻게 돼요? 가장 강하고 왕성한 시기라고 보죠. 그러니까 임수 역할이 뭐냐면 거두고 저장하는 능력이 최상에 올라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자, 좀 더 내용을 좀 더 보면은, 자, 천간을 좀 더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임수일간이, 자, 연의 간목이 식신 이렇게, 월의 을목은 상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해월이니까 월에 있는 을목은 원래 이제 잎과 줄기라고 얘기하는데, 을목이 잎과 줄기가 어떻게 해요? 낙엽으로 이제 변질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을목은 임수에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변질이 돼도 괜찮다, 오히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해월에는 간목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렇죠? 간목이 생기니까 임수에게는 식신 먹거리가 좋아지는 거다라고 보죠. 근데 일주에 따라서 해월이 좋은 일주도 있고요, 불편한 일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일간 중에서 임신일주라든지 임신일주, 그 다음에 임인일주, 그 다음에 임술일주죠. 이런 일주는 좀 더 좋은 일이 많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임자일주, 그 다음에 임진일주, 그 다음에 임오일주. 이런 일주는 좋은 기운이 다소 덜하다, 그렇죠? 덜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 지지를 볼게요. 자, 지지를 보면, 자, 지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연의 진토가 있고 월의 해수가 있죠. 그다음 진이 해수를 만났고 해수가 진토를 만났는데, 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원진살, 기문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것의 작용력을 보면은, 이제 연운 진토가 해수를 끌어안고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외부하고 교류를 차단하는 거니까 해수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하죠. 그리고 다른 형태로 자꾸 이제 기운을 변형시키니까
해월인데도 해수작용력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죠. 그래서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자꾸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해년생이라든지 해월생, 해일생 이렇게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임수에게 해월은 12운성으로 이제 록지라고 얘기합니다. 록지. 그러니까 록지 의미는 정점에 올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거두고 저장하는 임수 능력이 최대화됐다. 최대화된 상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이럴 때 생기는 게 뭐죠? 욕심이고 과욕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욕심이고 과욕이 안 좋은 쪽으로 발동이 되면 자칫 관재수, 구설수 이런 걸 끌고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주별 운세가 있는데, 자, 일주별 운세, 임수일간에는 이제 임신, 임자, 임진 이렇게 있고, 임인, 임오, 임술 이렇게 6개가 있죠. 자, 먼저 임신일주부터 보는데, 자, 임신일주 11월 운세의 특징을 보면, 윗사람이라든지 동료, 친구의 도움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복이 따라주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금전운은 계획에 없던 지출이 좀 많은 달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투자운은 좋은 운이 아니니까 일단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자, 이성운을 보면 남자는 새롭게 만나는 이성하고는 좋은 관계로 발전한다. 다음에 임자일주 볼게요. 자, 임자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신체적인 활동이 많은 사람은 이달에 안전사고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인데, 대인관계를 하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다툼이라든지 갈등, 이게 이제 확장돼서 관재수, 구설수, 좀 더 발전하면 송사 문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자, 금전운을 보면요, 보상금, 후원금, 사례금 이런 형태의 재물운이 따른다라고 보고, 이성운을 보면은 만나는 이성은 좀 많은데 발전이 안 되죠. 천천히 시간을 갖고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진일주를 볼게요. 자, 임진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하던 일이 일시적으로 끊어진다든지 막히는 운이다. 그래서 휴직이라든지 휴가, 직장 변동 이런 게 나타나고요. 금전운을 보면 금융권에 기대된다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성운도 보면 이런 운에는 다툼이나 갈등이 많아지니까 이별운도 함께 들어오죠. 다음에 이민일주를 볼게요. 자, 이민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실내보다는 밖에서 활동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달이다.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요식업 관련 업종이 이달에는 좀 발전하고요. 금전운을 보면 수입도 늘어나지만 지출도 많은 달입니다. 매매나 투자, 문서운 모두 괜찮은 달이다. 새롭게 만나는 이성과도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달입니다. 다음에 임오일주를 볼게요. 자, 임오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갑작스러운 이동이 많은 달이죠.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출장이나 파견 근무 뭐 이런 식으로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금전 지출도 늘어나죠. 투자는 안 하는 게 좋고요. 매매나 문서운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연인이나 부부는 다툼이나 갈등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이별운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임술일주가 남아있죠. 자, 임술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시험운, 승진운, 계약운, 취업운 이런 운이 다 괜찮은 달이다. 금전운도 보면 부가적인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운도 괜찮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성을 만나는 사람은 또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운이니까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 을해월 11월 운세 알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계수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수일간이죠. 자, 계수일간 갑진년 을해월 11월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준비된 내용 보면서 갑진년 을해월 계수일간. 자, 먼저 계수일간에게 갑진년 전체적인 운세 흐름하고 변화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을해월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일단 또 알아보고 또 각 일주별로 11월 운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수일간이 갑진년 들어와서 어떻게 봄과 여름까지는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생왕사절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구분해 보면 봄과 여름은 이제 생과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성한 활동으로 목적을 이루는 시기다 이렇게 보죠. 생왕이니까. 그리고 가을과 겨울은 어떻게 해요? 가을과 겨울은 사와 절의 시기라고 그러는 거죠. 사와 절은 뭐예요? 말 그대로 계수작용력이 죽은 거고 끊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렇게 양력 9월, 10월 들어서 계수일간 변화가 많이 일어나죠. 그 변화 특징이 주변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주로 자신을 희생하는 거고요. 보조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11월도 마찬가지 좀 더 낮은 자세로 포용하고 배려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내용을 보면서 얘기하면 이제 천간을 보도록 할게요. 천간을 보면 천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의 간목이 상관 이렇게 얘기하고요. 월의 을목은 이제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일단 해월이니까 을목 식신이 이제 을해월이니까 사지에 앉아 있죠. 일단 변질이 됐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죠. 상대적으로 간목상관은 이제 여기 해수에 대입하면 생지니까 강하게 작용하죠. 하고 있죠. 세력이 넓혀지고 있죠. 커지고 있죠. 그래서 상관이 강하게 작용하니까 일단 판단이 흐려진다라고 봐요. 실수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손실을 본다든지 심하면 관제수, 구설수 이런 일까지 생길 수 있죠. 자, 하지만 일주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죠. 일주에 따라서. 그래서 계묘, 그 다음에 개미, 그 다음에 계사일주. 예, 계사일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계유일주가 있고요. 계축, 그 다음에 계해. 이런 일주는 을해월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지지를 볼게요. 자, 지지를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지는 갑진년의 진토, 을해월의 해수죠. 자, 진이 해수를 만났고 해수가 진을 만났는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진살, 기문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일어나는 작용력을 보면은, 자, 연운 진토가 월은 해수를 꼼짝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가둬놓고 애부하고 교류를 차단하니까 해수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형태로 자꾸 이제 기운을 변형을 시키니까 해월인데도 불구하고 해수 작용력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 사주에 따라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자꾸 이제 벌어질 수도 있다. 특히 사주의 해년생이라든지 해월생, 해일생, 특히 해수가 사주에 드러나 있으면 좀 더 작용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계수일간에게 해월은 12운석으로 왕지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음간 12운석 해석은 양간 12운석 해석하고 많이 다르다는 거 일단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해월 계수가 12운석 왕지지만 임수운이 록지가 돼요. 원래 그럼 왕지가 더 세다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임수겁재가 지배하는 환경이니까 환경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벌린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이런 일은 결국 어떤 걸 가져온다고요? 금전손실, 돈으로 때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주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주별 운세를 넘어갈게요. 자, 일주별 운세는 이렇게. 자, 계수일간 일주가 계사, 계유, 계축 일주가 있고요. 계해, 계묘, 계미 일주가 있습니다. 먼저 계사 일주를 볼게요. 계사 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자신만의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고립을 이제 선택하는 시기가 되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달에는 이런 시간이 오히려 좋다. 계사일주. 자신을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로 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힘들 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귀인의 도움이 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성을 보면 이성하고는 장거리 연애가 좋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이별운도 있다. 그 다음에 계유일주 볼게요. 계유일주. 자, 계유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막혔던 일이 풀어진다라고 봐요. 회사나 사람 간에 있었던 관제나 송사 같은 일도 이런 운에 원만하게 해결되죠.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고요. 자, 금전운도 보면 막힘없이 원활하게 회전이 잘 되죠. 사업자에게 유리한 달이다. 그 다음에 이성운을 보면 떨어져서 마음만 느끼는 게 좋다. 자주 만나면 오히려 다툰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계축일주를 볼게요. 자, 계축일주 11월 운세 특징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이달에 의견 다툼이나 갈등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몸을 많이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라든지 건강 문제, 관제수 주의해야 됩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보상금이라든지 후원금 이런 형태의 부가적인 수입이 있는 달이고요. 그리고 매매나 계약, 문서 취득 이런 일도 원활하게 잘 풀어진다. 이성운을 보면 사귀는 사람하고는 장거리 연애가 좋다. 자, 다음에 개해, 개묘, 개미인데, 자, 먼저 개해일주 볼게요. 자, 개해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 이런 운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다가 자기 주장하다가 남의 일 무시하다가 손해보는 일 만든다. 명심하시고요. 투자나 매매, 문서 거래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금전운을 보면 무난하고 괜찮은 달이죠. 부가적인 수입도 괜찮습니다. 자, 이성운은 새롭게 만나는 이성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시간을 갖고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묘일주 볼게요. 자, 개묘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자, 그동안 막혔거나 보류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죠. 윗사람의 도움이라든지 주변의 도움이 많은 달이다. 그래서 이달에 인복이 좀 많이 있는 좋은 달이다라고 보고요. 금전운도 원활하죠. 막힘없이 흐름이 좋고요. 부가적인 수입도 좋은 달입니다. 자, 이성운도 괜찮죠. 만나는 사람하고 더욱 돈독해진다.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미일주죠. 자, 개미일주. 자, 개미일주 11월 운세 특징을 보면, 이달의 목표나 원하는 일은 남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되는데, 윗사람의 도움이 있고요. 또 행운이 따라주는 달이니까 적극적으로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운을 보면 사귀고 있는 관계는 더욱 발전하는 달이고요.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이 달에는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하고 계수일간 11월 을해월 운세를 알아봤습니다.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